비영리법인단체 지정받을 때 요건이 있어요. 그 요건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장학법인이나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는 잘 들어주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170페이지에 보시면 다음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등이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단체 등을 말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협동조합.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공공기관 없으니까 공공기관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171페이지에 가시면 뭐가 있어요? 다음 구분에 따른 요건.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은 뭘 넣으라고 했어요?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공익법인에 출연을 했는데 그 공익법인이 결국은 출연자와 사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거나 아니면 특정한 곳을 딱 찍어갖고 나는 서울대만 주려고 그러고 서울대만 딱 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서울대 출신이야. 그죠? 학연, 지연, 뭐 혈연 이런 거 엉키고 우리는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불특정 다수를 주라는 거예요. 그 불특정 다수는 그럼 어떻게 볼 것이냐? 직접 수혜자가 나랑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면 되죠. 그죠? 서울대 나는 우리 재단은 규모가 작아서 사업을 크게 못해. 다른 데들은 10억, 20억 쓰는데 우리는 사업비를 1억밖에 못 쓰는데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울대 학생들을 육성하는 쪽에다 사업비를 쓸 거야. 라고 하면 보통 정관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장학사업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럼 장학사업으로 돼 있는 단체들이 장학생을 선발을 해요. 근데 1억밖에 사업비를 못 쓰는 단체가 서울대 장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공개 선발을 할 수가 없어요. 인력도 안 되고. 지금 재단에 근무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 2~3명 정도예요. 서울대 학생들이 서류를 쓰면 엄청 잘 써서 제출을 해요. 물론 그들이 공부를 잘해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그런 걸 잘 준비를 해요. 그럼 보면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보통 학교 장학과에다가 학생을 좀 선발해 주세요 이러는 재단들이 있어요. 그러면 학교 장학회에다 의뢰를 했을 뿐이지 내가 주는 장학생들 누구예요? 불특정 다수잖아요. 네. 이건 특정이 아니에요. 네. 특정한다라는 개념의 의미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출신지든 뭐 학연이든 지연이든 아니면 나와 특수관계 있는 자든. 예를 들면 서울대 학생인데 내 특수관계인이 거기를 다녀요. 근데 얘가 장학금 신청서를 쓴 거예요. 근데 서류 전형에서 합격이 돼갖고 학교에서 올라왔어요. 이 사람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굉장히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올라왔지만 법상으로는 특수관계인이잖아요. 이걸 공정하다 볼까요? 네, 우리 사회는 그렇게 공정하다고 보지 않아요, 잘. 그죠? 네, 그래서 공정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특정인으로 가서 그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면 그만큼의 증여세를 받게 돼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사후관리 규정에서 나중에 뒤에 배우실 텐데 그런 것들이 정관의 불특정 다수에게 준다라는 걸 명시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의 정관을 보시면 불특정 다수로 돼 있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 2번 해산을 하면 자녀 재산을 어디다 주라고 돼 있어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기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근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주무관청에서 비슷한 유사한 단체에다가 주는 거 안 돼요라고 하는 데들이 있어요. 근데 세법에 이렇게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세법에 따라서 해놓으면 되고 정관에 만약에 이 내용이 있다면 해산할 때 정관에 따라서 해산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주무관청에서 만약에 해산 절차 때 승인을 안 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게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유사한 단체에다가 지원하는 것도 주무관청이 승인을 얻어서 해산할 때 자녀 재산을 넘길 수는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재지정의 경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비영리법인 및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였을 것. 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거는 홈택스 들어가시면 그 창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공개를 하시면 돼요. 공시하는 거랑은 또 다른 거예요. 공시는 4월에 하고요. 얘는 3월 말까지 해야 돼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니까 우리 법인세 신고가 3월 31일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 보면 하나 더 있죠.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라고 돼 있잖아요. 국세청에도 하고 우리 재단 홈페이지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홈페이지가 지금 안 만들어지신 재단이라면 반드시 이 부분을 넣어야 되겠죠. 또 만들어져 있는 재단이라 할지라도 과거에는 이걸 하지 않아도 됐었지만 이제는 해야 된다라면 이 부분이 홈페이지에 넣을 수 있게끔 홈페이지 수정 작업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지정 고시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 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차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이게 참 어려워요. 우리 이사장님들은 너무나도 유명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잖아요. 근데 그분이 특정 정당의 뭐 특정인이나 이런 분들하고 연이 많아가지고 선거운동을 하거나 뭐 예를 들면 뭐 기부를 했거나 그거를 어떻게 확인하죠? 그죠? 이사장님한테 가갖고 선거철 되면 가서 이사장님 드리면 안 됩니다, 드리면 안 됩니다, 따라다니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은 혹시라도 이사회 때, 그런 때 사무국장님께 말씀드려서 아, 이런 거 하면 나중에 지정기부문단체에서 제외될 수 있답니다라는 정도로 유의사항을 전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5번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1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같은 항에 따라 재지정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났을 것. 그러니까 지정기부금단체에 한번 취소가 되면 3년 동안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3년 동안 못 들어가면 3년 동안 출연도 못 받는 거고요. 기부도 못 받겠죠. 그죠? 일반적으로. 기업재단들은 더군다나 기업에서 수익이 많이 났을 때 아, 우리가 많이 났으니까 올해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까지 좀 우리가 갖고 있는 재단들에 출연을 하자라고 했는데 지정기부금단체에 취소가 됐거나 지정을 못 받았어요. 그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비지정기부금단체잖아요. 그러면 똑같아요. 증여세 나오고, 그죠? 법인은 기부금 공제 못 받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잘 챙겨보셔야 돼요.